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서표현 양가성과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경험회피 매개 효과에 대해 발표할 차이과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나윤, 임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콘들은 요즘 대학생이 가장 많이 쓰는 SNS 플랫폼입니다. 2020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이 95.7%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일 만큼 다른 집단에 비해 대학생 집단이 SNS를 많이 쓰고 있고 그만큼 SNS 중독 경향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SNS 이용률이 가장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중독 경향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하고 정서적, 신체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SNS 중독은 최근 이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SNS 중독 경향성은 SNS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정서 표현 양가성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감정과 욕구를 통제함으로써 경험하는 갈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험 회피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경험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SNS 중독 경향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서 표현성 자체가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정서를 표현하려는 성향이 높은 사람은 인터넷, 스마트폰 매체를 통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하며 정서 표현성과 관련이 있는 속성인 정서 표현 양가성과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경험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행위 중독이나 물질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경험 회피가 SNS 중독 장애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핵심 기제임을 추측하며 본 연구에서는 정서 표현 양가성과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경험 회피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모형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입니다. 연구 문제 1번은 정서 표현 양가성, SNS 중독 경향성, 경험 회피는 어떤 관계를 보일 것인가입니다. 연구 문제 2번은 정서 표현 양가성과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경험 회피가 매개 효과를 보일 것인가입니다. 전국 대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SNS 주 용도, 사용 이유, 평균 사용 시간, 그리고 척도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척도에 대한 문학 내적 합주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타당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정서 표현 양가성은 정서를 표현한 이유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대인관계 민감성 및 인상관리를 반영하는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하였고 두 번째로 SNS 중독 경향성은 조절 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 정서의 회피,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험 회피는 단일 차원의 수용 행동 정도를 알아보는 척도로 측정하였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에 제시한 것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SPSS와 SPSS 프로세스 매크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정률 상관 분석을 진행한 결과 SNS 중독 경향성, 정서 표현 양가성, 경험 회피는 각각 정적 상관을 나타내며 세 변인의 각각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SPSS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4를 사용하여 정서 표현 양가성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 회피가 유의하게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간접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고 표본수는 5,000, 유의 수준 0.0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정서 표현 양가성이 경험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서 표현 양가성은 경험 회피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정서 표현 양가성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험 회피는 SNS 중독 경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분의 결과입니다. 간접 효과를 살펴보면 정서 표현 양가성이 경험의 피를 통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간접 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95%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서 표현 양가성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의 경우 앞서 경로계수 추정치 분석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의 피가 정서 표현 양가성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선 연구 모형으로 유의미한 결과와 의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SNS 중독 경향성, 정서 표현 양가성, 경험의 피의 주요 변인들을 각각 살펴본 연구는 많았지만 본 연구는 이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며 모형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NS 중독 경향성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이슈였음에도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청년층의 특성을 대표하는 대학생의 SNS 사용 양상을 이해하고 향후 SNS 사용 및 중독 관련 연구에 대한 최신 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SNS 과의존 및 중독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위협 요인을 규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경험의 피가 행위 중독을 예측하고 정서 표현성만이 스마트폰,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과 달리 정서 표현 양가성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경험의 피가 완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SNS 중독 경향성에 정서 표현 양가성이 간접 효과를 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SNS 중독 경향성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을 설명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서 표현 양가성의 기능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과 경험의 피를 조절하여 상황에 직면하는 태도를 가지며 심리적 수용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SNS 과의존 및 중독 경향성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위협 요인으로 정서 표현 양가성과 경험의 피를 규명함으로써 SNS 중독 경향성의 문제와 이로 인해 수반되는 부적응적 문제들을 완화시키고 적응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상담 및 치료적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상담 장면에서 SNS 중독 경향성을 가진 내담자에게 세부적으로 두 요인의 하위 요인을 다루어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표본의 수를 250명으로 잡았던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후에 연구 참여자를 늘려 결과가 동일한지를 확인한다면 결과의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연구 대상 표본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맞춘다면 성별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의 설문응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추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결과의 일반화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변인들 외에도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측정하고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췄던 SNS 중독 경향성 문제를 넘어 부적응적인 행동 특성으로 이어지는 현상과 심리적 요인을 부가적으로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